자, 비파검사 정의는 뭐냐? 시험 대상물의 원형과 기능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성질이라든가 상태, 내부 구조 등을 알아내는 모든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의 약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DI, NDT, NDE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비파괴 검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Non-Destructive Inspection,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 뭐 수검, 시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비파괴 검사체를 파괴시키지 않고 그 건전성, 성능, 결함의 존재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단순한 결함 검출 기법입니다.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NDT 테스팅은 비파괴 검사한 다음에 그 결과와 기능 및 건전성이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이 시험 대상물이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행하는 것이 NDT 비파괴 검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요거죠. 우리가 보통 수행하는 거. 마지막으로 약어 NDE는 Evaluation 평가입니다. 평가. 재료의 부하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파악하고 파괴 역학적으로 재료의 수명을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료의 건전성 평가를 하는 파괴, 비파괴 계측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거죠. 수명을 예측하는 거니까. 네, 검사의 목적은 뭐냐? 신뢰성 향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건전성과 신뢰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검사함으로써 계속 운영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재 기술의 개량, 비파겸사 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제조하는데 조건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적용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가 제조 원가 절감. 제조 공정에서 적당한 시기에 이제 비파 검사를 적용하면 불량품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요거를 공수와 시간을 절약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목적 세 가지에 사용됩니다. 자,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원리는 비파괴 검사는 시험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조직의 이상이나 결함의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물리적 성질의 변화량을 측정함으로써 역으로 조직의 이상이나 결함의 존재와 정도를 추정해주는 방법이다. 이게 비파괴적으로 하기 때문에 non-destructive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맨 아래 페이지 나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비파괴 검사 기본 원리는 5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검사 부위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에너지의 질과 양의 변화를 발생시켜서 그 변화된 에너지의 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데 유용한 형태로서 기록, 지시 표시를 함으로써 활용하는 데 있고, 측정치를 근거로 해서 결과를 해석 판정한다. 결국 뭐냐? 결함을 유추 해석해서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안 되냐? 못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검사 개요로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은 뭐다? 기하학적 성질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치수 측정이라든가 내부 불연속정이나 결함을 검출하는 목적이 되겠고, 기계적인 성질이죠. 뭐 응력, 변형량, 탄성 개수, 경도, 소성 변형 등의 간접적인 측정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열적인 성질, 열 전도도, 열 팽창, 응력, 열 수축 응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전기적인 성질, 뭐 전기 전도도라든가 자기 투자율, 와전류의 분포와 손실, 그 다음에 열 전기적, 전자기적 성질 등을 측정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시험부 내부 조직이라든가 입도, 조성, 밀도 등과 같은 다른 물리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 검사가 다방면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성질, 이것도 가끔 여러분들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사 기본 원리 뭐 이거 전기 검사 정기적 검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타이어 휠 요게 이제 타이어이 분리돼서 좌측 우측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타이어가 끼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분리해서 지금 NDI 검사를 하는 건데 정기적 검사를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깎여져 있죠. 이게 뭐냐? 타이어 플랫 되면서 이만큼 달아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검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사용 못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진이 자 기본 원리로서 종류 및 비교를 여러분들 종류가 하나 둘셋넷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윗순서부터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요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외워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가끔 선배들 차수에 시험을 내면 꼭 유관검사 써요. 기본적인 다섯 가지 쓰시오 하면 유관검사를 쓸 필요 없습니다. 유관검사는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눈으로 먼저 검사해서 이상이 있을 때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침침하다 싶을 때 이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뭐냐? RT 방사선 검사, 레디오그래피죠. 그다음에 UT 울트라소닉 초음파 검사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MT 마그네틱 파티클 테스팅 자기 검사, 그다음에 PT 페네트런트 테스팅 해서 침투 검사, 그다음에 ET 에디 커런트 테스팅 와전류 검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야 되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침투 검사와 자기 검사를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성대 검사, 비주얼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하시고 잘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 다섯 가지는 꼭 위해주세요. 이 중에 PT가 색조 침투 검사가 있고 형광 침투 검사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색깔이 있는 것을 침투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색깔 중에 형광 물질을 집어넣어서 하는 건 방법이 있습니다. 항공기에서는 대부분 형광 물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침투 검사합니다. 그 중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항공정비 기관 실습 수업에서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M치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켜서 균열 등의 불연속부를 침투시킨 후 과양 침투액을 제거한 다음에 현상제를 적용시켜서 침투된 침투액을 추출시켜 보면 불연속 위치의 크기라든가 위치, 그 다음에 지시 모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적용 범위는 용접품, 단접품, 주광품, 플라스틱 세라믹 모든 부품 다 가능하고 항공기 적용 분야는 기관 기체 공유압 부품이 되겠습니다. 힘을 많이 받는 부위겠죠. 자, 침투 검사의 장단점을 보면 시험 방법이 다른 시험법에 비해 아주 간단하다. 그쵸?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다. 닦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품의 크기, 형상 등이 구애받지 않고 국부적인 시험도 가능하고 미세한 균열 탐지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하다. 철, 비철, 플라스틱, 세라믹 등의 모든 제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기사 볼 때 이걸 하는 겁니다. 주로 이걸 많이 해요. 테스트를. 단점은 시험할 표면에 대한 계급, 오픈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닦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저 안쪽에 있는 건 잘 안 되잖아요. 표면이 거칠거나 기공이 많으면 허위 지시를 지시할 수 있고 환경에 민감하다. 특히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불편한 것이 다 닦아내니까 후처리가 필요하고 근데 모든 NDA 검사는 다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작업 절차는 당연히 전처리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세척, 증기 세척 등이 있고 그래서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해서 내부 이물질 제거 중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침투액이 침투할 수 있도록 시험체 모양, 치수, 수량 등 침투액의 종류에 따라서 분무나 붓칠, 침적 등의 방법을 해서 침투 처리를 해줍니다. 자, 착색된 색조 침투액을 표면에 분사한 후에 5에서 20분가량 방치해 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번 란, 3번 란 연두색 표시된 거 우리는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잘 흔든 후에 2, 30cm 거리에서 쫙 락카 칠하듯이 뿌려주면 됩니다. 미세한 계란 부위에는 침투 시간은 2배 이상 필요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
침투 처리. 그래서 15도씨 이하에는 침투 능력이 저하됩니다. 시험 자 미안합니다.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시험표 15도씨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40도씨 이상에서는 침투제가 증발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 침투제가 들어가면 과잉 침투된 부분 침투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잘못된 비관련 지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목적 채택 위대로 해서 철저히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된 세척액을 분사해서 침투액을 닦아내고 세척액 걸레에 뿌리가면서 닦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균열된 부분에 침투한 색조 침투액은 뭐 자동으로 세척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제의 종류나 예측 결함에 따라서 온도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15에서 50도씨 범위에서 나타낸 시간을 기준으로 현상액을 검사하는 표면에 뿌리게 되면 우리가 현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상액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4번에 초록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듯이 침투액 종류에 따라서 형광물질과 비형광물질로 구분해서 관찰을 검사해 주면 되고 결함 부위를 형광물질 사용할 때는 블랙라이트라 그러죠. 자외선 등을 필요해서 자외선 등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 건조되고 나면 표면에 색조 침투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형광 침투액인 경우에는 자외선을 비춰보면 연두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찰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 분야에는 형광물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후처리는 시험체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상제가 부식, 마모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현상제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절차는 아까 전처리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침투제를 넣어서 결함 부위까지 침투시켜 준 다음에 오버된 부분을 과잉 침투제를 세척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면 현상제를 뿌리면 균열 부위가 검출이 되는 이런 형태의 순으로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금속, 비금속 표면 결함 검사에 용이하고 검사비가 아주 싸다. 표면 결함만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요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 요거 지금 테스트한 거고 왼쪽은 고정식, 오른쪽은 우리가 이렇게 캔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 요 캔들을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고정식, 이 여군 부사관이 지금 이렇게 검사하는 거 봅니다. 이렇게 자외선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비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정식 장비, 이건 휴대용이고. 여기까지가 해서 색조 침투 검사였고,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어제 배웠던 자력 탐사 검사입니다. 물체를 자화해서 자장을 형성해서 그것을 방해받으면 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양극 사이에 자분을 적용하면 N극과 S극이 형성되면 극이 형성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분을 형성시켜서 누설 자상에서 모여든 자분의 모양을 관찰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거 설명 한번 드렸죠? 이렇게 자석이 되면 N극에서 나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형태가 되면 실제 철가루 자분을 부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모양을 보고 형태를 결함 부위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철금속과 같이 강자성 재료를 자화할 경우에는 그 재료의 표면에 균열과 같은 결함이 있다면 그 표면에 자력선이 나타난다. 이것을 누설자석이라 하고 자력선에 끌리는 쇳가루를 뿌려보면 이 쇳가루들이 집중적으로 균열 부위에 몰려붙는다. 그래서 이 색깔에 적당한 착색을 해서 자력 분마 검사를 하는 것이 누력 자력선 검사다. 다 배웠죠? 어제 여러분들? 자, 기본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석은 N극, S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경계 부위에 결함이 나서 균열이 갔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쪽은 S극이 돼버리고 여기는 N극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분을 뿌리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똑같이 이렇게 형성되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이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플라스틱 제품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시고 기관 기체 공유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기검사의 장단점, 표면규령 검사에 적합하고 작업이 신속 간단하다, 비교적 저렴하다, 형태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단점은 뭐냐? 강자성체만 가능하다. 내부 검사에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결합선이 자력선 방향의 직각 최소 45도만 검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N극, S극을 검출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악의검사의 적용 분류는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가 있는데, 자, 반자성체는 뭐 AU, 이건 금입니다. 금, 구리, 아연 등 자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금도 영향 안 받죠, 여러분들? 네, 중간 거, 약간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은 약간 영향을 받으나 검사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들. 강자성체, 자성을 많이 띌 수 있게 해주는 거.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자장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재료들입니다. 요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작업 절차는 어제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험품 표면에 그리스 오염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자화를 시켜서 자화는 방법은 뭐 축통전법, 직각통전법, 프루드법, 그 다음에 통전법, 코일법, 전류 여러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전류는 AC 교류냐 DC 직류냐에 따라 틀려졌고 자화 순서는 해주면 이대로 해주면 되고요. 다 자분 적용해서 자장의 모양을 해서 검출해주면 되고 다음에 관찰 검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체 외부의 자분 지시 및 형상을 확인해서 균열을 검출하는 단계다. 이거 다 어제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건식과 습식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미세한 부분의 결함은 어떻게 화이트 페인트를 이용해서 자력은 검정색이니까 자분이 그래서 화이트 페인트를 이용해서 검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형광자분의 경우에는 암실에서 블랙라이트를 이용한다. 탈자 해줘. 자화를 했으니 당연히 피검사체의 자석의 성질을 제거해 주는 게 당연히 하고요. 역시 탈자의 방법은 교류 탈자가 있고 증류 탈자가 있다. 후처리 당연히 세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남아 있으면 완전 계기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죠? 멀리 있지만 그 다음에 윤활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연료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거 어제 기억나시죠? 균열 검출 모습 이렇게 균열 난 거 보이시죠? 이게 형광 물질을 보입니다. 이게 고정식 장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고정식 장비로서 안에 들어가서 요 파트 위에 요 동그란 부분 위에 이 파트를 올려놓고 자화시켜서 보면 이렇게 균열 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그넷 테스트 하는 방법 휴대용입니다.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들고 요렇게 안쪽에 슈 모양 안쪽에다가 자화를 시켜서 작은 거겠죠. 여기 휴대용 2대용식 장비로서 여기다 물체를 놓고 자화시켜서 해주는 장비입니다. 주의사항은 역시 뭐겠어요? 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갑, 카드, 시계, 귀금속 등은 착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요거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자력분별 검사 특징은 표면결함을 발견하기 쉽고 검사 비용이 적다. 비교적. 그 다음에 숙련도가 필요 없고 강자성체만 적용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웠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 전체 NDI 5가지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